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자, 오늘이 200회 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뭐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청기노설은 오늘 200회를 끝으로 일단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조식이 좀 필요해가지고 우리 촌철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은 저희가 청기노설을 처음 시작하면서 청기노설의 컨셉은 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뭐냐? 구조와 흐름. 이걸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 첫 방에서 이 얘기하신 거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기억하세요? 어디 카페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그 초반에는 좀 장소를 여기저기 옮기시면서 네, 맞아요. 진행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보는 열혈 시청자였거든요. 그때도.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공부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때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구름에 올라타가지고 네. 마지막 방송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먼저 세 가지 장면이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기세에 등등합니다. 카르텔과 비정상과 반국가 세력을 비판하면서 척결 모드를 탑재하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민주당은 무기력합니다. 네. 여기에도 동의 안 할 수가 없네요. 언론 보도를 따라가는 한마디 정치, 평론 정치만 할 뿐 거대 의석의 위력을 실증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의 장면은 익히 보아왔고 다방면으로 분석이 된 장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주저리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인데요. 국민이 너무 잠잠합니다. 느끼십니까 그런 걸? 네. 이 탄핵 국면에 있을 때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뜨거운 반응하고는 그 역동성하고는 같은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잠잠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60% 안팎을 줄곧 유지하고 있어요. 네.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반대가 행동화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에 보면 표집은 돼요. 무슨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다. 네. 내지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60% 안팎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그냥 어떤 숫자상으로 나오는 표집인 것이고, 뭔가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설명돼야 되는 영역인데 뭔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어디에서도 지금 잡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잠잠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그 진단을 좀 더 그러니까 그 실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과거에 분노 게이지를 올렸던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때 국민들이 어땠는지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송 참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때하고 비교하면 국민들의 분위기는 너무 잠잠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네. 똑같이 국민의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안의 본질은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 때 나타났던 국민적 분위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는 너무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과거 정부로 돌아가면 과거 정부에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는 사건은 항상 친인척 비리 사건이었어요. 네. 친인척 비리 사건이 터지면 그 순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정권 위기로 갔던 게 역대 정부의 공통된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처남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잠잠합니다. 비교되죠? 네.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뒤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진명이 이루어졌고 똑같이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잠잠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지금 대비해서 지금 열거를 했는데 네. 그때는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했는데 지금은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라. 네. 이건 되게 유의해서 봐야 되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이 정치 논평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논평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요? 과거의 문법과는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국민 정서가 그다음에 정서에 기반한 행동이 패턴이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진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일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지진 에너지가 축적이 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터져 나오는.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진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반대로 거의 무기력증이 만연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건 정반대의 진단이죠. 뭐 일본처럼 국민들이 정치 무관심층이 대다수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과정일 수 그렇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 부정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극적 어떤 그 의견 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네. 그러니까 보통 의견도 소극적 의견과 적극적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는 소극적 의견은 관조적 관점에서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도 뭔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적극적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고 뭐 하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걸 적극적 의견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점에서 소극적 의견, 여론조에서 표집되고 있는 건 소극적 의견인 거죠.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한 단면을 가지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해 12구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세월호에 분노했던 국민들이 왜 12구 참사에는 분노하지 않는가? 그것은 희망과 절망의 차이에 있다. 네. 분노는 희망이 있을 때 표출되는 감정이다. 희망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네. 그것이 있을 때 분노가 표출되는 거지. 아무 때나 표출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게 아니라 체념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부대껴 버린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잠잠한 현상이 체념 현상일 수도 있다. 두 개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네. 이것도 배제하지 않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일단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체념 현상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가정해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체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네. 번째는 전환인데 시선을 돌려버려야 돼요. 네. 권력의 입장에서는. 시선을 돌려서 체념의 형태가 뭐냐면 더 이상 안 봐.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시선 전환이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시선을 돌릴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은 계속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권력은 시선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다른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네. 그게 전두환 정권에서 나왔던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이라고 하는 고전이죠. 전두환 정권의 그러니까 3S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조를 나치 정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나치 정권에서 괴벨스나 이런 인간들이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아세요? 네.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을 언제 개최했습니까? 나치가 개최했던 거잖아요. 네. 그걸 본따와 3S 정책이잖아요.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면 이건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시선 전환을 꾀해야 돼요.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 방법은 보통 역사적으로는 독재 정권이 애용해왔던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해소 전략이 있어요. 해소 전략이요. 무슨 얘기? 아까 제가 지진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과정일까라고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진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면 터지잖아요. 네. 터지는 것까지는 막기 위해서 조금씩 김을 세게 만드는 네. 뭔가 김이 빠져나오게 만드는 해소, 일상적 해소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압력밥솥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압력밥솥에서 밥이 익어가면 김이 막 나오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김을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압력밥솥 터지죠. 네. 그러니까 김을 빼게 해주는 어떤 계기를 계속 부여해 주는 것. 아. 이게 바로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게 이 방법이다. 아.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 어록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혁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죠. 에너지의 분출구를 만들어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렇죠. 네. 건강하게 좀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민주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스태미나 넘치는 아이들 체육관 보내듯이. 바로 그렇죠. 하여간 비유 잘해. 네. 자, 그럼 한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게 작동이 되고 있다면 체념을 고착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한번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시선을 전환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시선을 전환할 거리를 제공하기는커녕 네. 국민들한테 숨고를 시간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혈압계를 올리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열거했던 사안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연속으로. 네.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중간중간에 환풍을 시킬 수 있는 다른 정반대된 긍정적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그러면 시선을 돌리게 만드느냐? 없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대입해서 이야기될 수 동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잼버리였어요. 네. 근데 잼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결과를 오히려 나타나죠. 국민들 짜증과 혈압만 더 올려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서 다른 데를 쳐다보게 만들고 바로 이 어떤 그 이슈에 대해 어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제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김이 새어나오게 일상적 해소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봐봐요.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윤석열 차 공모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들의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는. 거기다가 용산앞 집회 시위를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거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서 일상적으로 표현하게 해서 불평과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는 기제도 네. 이 정부는 열어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이게. 네. 그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못하게 했었던 사건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만 특화시키 제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했으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큰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 게 언론의 자유고 집회 시위의 자유일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미디어 영역 하나만 제가 특화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자, 지금 집권 여당이 앞장서고 있고 정부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처음에 포털을 때렸어요. 네. 알고리즘 얘기고 막 때린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방송을 지금 때리고 있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JB타임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엊그제 국민의힘이 세미나를 하나를 열어서 유튜브 제재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네. 보셨습니까? 그 뉴스?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사업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가 궁금한데 드디어 유튜브 얘기까지 걸고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신문 기자들을 만났는데 신문도 지금 긴장 모드던데요. 네. 야, 마지막에 우리 신문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예, 유튜브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또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드리긴 힘들겠지만 네. 세금 문제나 네. 우회적으로 다른 곳으로 혹시라도 이제 치고 들어온다면 그러니까요. 버텨낼 힘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신문은 빼고 음. 저는 신문도 아마 그냥 안 닫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가시화된 건 없으니까 네. 빼고 포털, 방송, 유튜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의 일상적 표현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공중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을 공중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디어 사회가 이러면서 주로 미디어가 공론의 장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방송 시사 프로를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포털 공간에서 커뮤니티나 댓글창 이런 데서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는 흔히 공중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포털을 막고 방송을 막고 유튜브를 막아버리면 결국은 공중에 갈 데가 없어져요. 네. 공중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이 해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군중이 남게 돼요. 군중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무리, 집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군중이 보통 나타나는 공간은 거리예요. 네. 자, 여기서 이러면
에너지 표출 공간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 공간으로 네.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풍선 효과로 어디론가는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권력의 입장에서 이게 아주 나쁜 신호거든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네. 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잠잠한 게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본다면 뭐 만약에 에너지가 터진다면 어디서 터지면 거리에서 터진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제도권 밖 광장이 다시 열린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결론. 네. 그러면 권력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응?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게 내년 4월에 이루어지는 총선이에요. 총선 자체가 이른바 압력밥솥 김빼기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정치 이슈 중 하나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지금 제가 일일이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 속에서 뭔가 국민들은 되게 답답해오고 불만이 되게 많고 비판의식도 되게 높은데 뭔가 표출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표출을 시켜주는 게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출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거기서 원튼 원하지 않든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이벤트가 뭐냐면 총선이에요. 그러면 총선에서 그게 풀린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광장은 안 열려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지금 뭔가 불만이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표출하지 않는 이 국민 정서가 결국은 선거 표심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들 거의 대부분이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투표율이 극히 낮아버리면서 무관심층으로. 그렇죠. 선거가 결국은 그 네. 압력밥솥에서 김을 빼는 과정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 전망은 그래서 이 국민의 정서가 선거 표심으로 표출될 거라는 이 전망은 제가 볼 때는 미완이에요. 완결된 전망이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분석은 첫째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네. 내지 야당에 대한 지지. 그래서 선거 표심이라도 하면 야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그래서 야당의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비판 네. 이런 걸 해소한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럼 그 응축됐던 에너지는 어디로 풀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거 결과는 상관없이 선거가 되면 무조건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김을 빼는 김구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맞느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자, 광우병 촛불이 언제 켜졌냐면요. 네. 2008년 4월 총선 뒤에 한 달 뒤에 켜졌어요. 기억하세요? 네.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그렇죠. 2008년 총선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괴멸 수준으로 졌어요. 80 몇 석밖에 못 얻었어요. 네. 이때. 그러면 이때 여당이 승리를 했었어요. 여당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촛불이 켜졌어요. 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표출하려고 했는데 선거에서 안 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촛불을 거리에서. 들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근데 제가 볼 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촛불을 정도로 그러니까 들 정도로 그렇게 비판의식이 있었다면 그럼 선거 표심으로 왜 연결을 안 시켰느냐. 네. 그럼 거꾸로 네.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설명이 안 되고요. 두 번째 2016년에 탄핵 촛불은 2016년 4월 총선 뒤에 반년 뒤에 켜졌어요. 네. 그럼 그때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범야권이 이겼던 선거였어요. 네. 그때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져 있긴 했지만 범야권이 승리를 했던 선거였어요. 네. 그랬는데도 반년 뒤에 촛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네. 이 사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에 김을 빼는 어떤 김구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검증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네.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하고. 네. 그리고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총선은 지금 누구도 지금 여기서 전망하는 것처럼 반사기라고 보는데 네. 누가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얼마나 역동적인 사회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저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 치러진다면. 네. 그 사이에 내년 4월까지 가는 동안 아직도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단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단면을 끊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선거가 그것을 표출하는 한에도 숨구멍이 된다. 김구멍이 되는 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렇죠.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만 더 드리면 그래서 그게 2016년 그 탄핵 촛불 그 켜지기 전에 그때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을 비교하면 지금의 민주당이 더 낫다. 그때에 비해서. 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뭔가 안에서 팥죽을 보면 겉면은 되게 조용한데 안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팥죽 민심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을 향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이 잠잠한 국민 정서의 분위기는 뭐냐? 저는 거기서 긴장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잠한 어떤 정서가 체념, 지진 이 둘 가운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거든요. 긴장감이라고 하는 네. 게. 그런데 체념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활력을 감퇴시킨다는 점에서 이건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죠. 네.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은 아니죠. 네. 그다음에 지지는 민주주의 성숙의 밑거름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광장 민주주의를 저는 인정을 해요. 네. 대의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일상적 민주주의는 대의제로 구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장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 수렴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배척 관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일상적 민주주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조되는 것이어야 된다. 귀결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체념은 막아야 되고 지지는 민주주의로 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네. 참여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뭐가 전제돼야 된다? 희망이 전제돼야 된다. 네. 희망이 전제돼야만이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뭐냐면 국민에게 희망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국민에게 어떤 희망의 컨텐츠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죠? 희망을 완성시킬 수 있는 청사진. 네. 그리고 그의 실행력. 이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200회 마지막 시간으로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꾀꼬리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또 에너지의 분출 방식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정치가 되게 퇴행적이라고 보는 게 네. 희망을 누가 더 줌으로써 참여를 끌어내고 그 참여를 어떤 우리 쪽의 지지 열기로 지지 에너지로 수렴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쪽에 대해서 체념을 하게 만들므로써 월경을 하게 만든다라는. 근데 체념을 하면은요 월경은 안 해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빠져나가지. 네. 월경을 해서 넘어오지를 않아요.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방송인 만큼 또 힘을 실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예. 많은 또 촌철님들께서 본인들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임금님 귀의 캔디님께서 지진 에너지 축적 밑줄 쫙 이라고. 이건 제가 볼 네. 때 이제 바람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임금님 귀의 캔디님께서 그렇게 네. 지진 에너지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제 이야기는요 님께서는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진행될 일들이고 반대를 해봤자 어차피 말도 안 들을 정부인데 그래서 총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뭘 해석할 게 있나? 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프리시아님께서는 프리지아님께서는 분노는 그대로임. 단지 이젠 지쳤을 뿐. 투표는 반드시 심판할 것. 저는 두 분의 의견에 그러니까 그 일단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게 선거로 그러니까 그 귀결되게 만들어서 선거에서 선거 표심으로 표출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된다. 네. 100% 저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느냐고. 희망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천기누설 마지막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정문선님께서 시사를 꼼꼼히 점검해주는 천기누설은 제게 빛이었어요. 아쉬워요. 방랑보더님 시즌 2로 돌아오세요. 이민님 천기누설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인천배가님 뭐지요? 출장길이라 오랜만에 연장 방송 들어왔더니 막방 맞나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청기누설이 먼저 시작이 됐고 중간에 JB타임즈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JB타임즈의 컨셉과 청기누설의 컨셉은 약간 다릅니다. 네. 야구에 비유하자면 JB타임즈는 단타고 네. 청기누설 뭐 홈런까지는 안 되고 한 2루타 정도 네네. 이렇게 이제 호흡으로 그런 호흡으로 이제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나름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촌철님들은 다르게 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JB타임즈에서 좀 더 어떤 그 힘을 실어가지고 네. 좀 더 어떤 내실 있게 풍성하게 그다음에 좀 더 깊게 네. 만드는지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청기누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M장 수고하셨고요. 네. 네. 자, 마지막 회의만큼 이제 바로 또 인사드리지 않고 뭐야, 저거. 이 깜짝 이벤트로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끝나기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네. 저기 뭐예요 저게? 네, 마무리 이벤트가 좀 준비가 됐는데요. 아, 미치. 저희 제작진들이 200회 마무리를 맞아서 공로패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방송이 한 코너인데 무슨 공로표를 주고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코너였으니까요. 하긴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청기누설이 그 유튜브 채널을 연 결정적 계기였던 건 맞다. 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좀 대신 낭독을 좀 대독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낭독까지 오래요 됐어요. 네. 천기누설 공로패 진행자 김종배. 미치겠다 진짜. 귀하께서는 2020년 아유. 3월 14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200회에 걸친 긴 시간 동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냉철한 분석과 삐딱선 정신으로 천기누설을 이끌어 오신 공이 지대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전 제작진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제작진 일동 오그라드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진행 감사드리겠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감을 그래도 한 말씀 밝혀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청기누설은 되게 그 진심으로 꾸몄던 코너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진행 처음 맡았을 때 유튜브가 본격화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대세가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라디오 본부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시선 집중을 본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아쉬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어떤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마침 총선이 있어서 총선 특집으로 좀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결국은 유튜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볼 땐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코너였었는데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을 때 내지 어깨쯤에 있을 때 끊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좀 더 그러니까 운기 조식을 한 다음에 일단 JB타임즈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내실을 좀 더 키우고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좀 때가 된다면 그리고 환경이 된다면 좀 더 이제 그 정비된 이런 코너로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섭섭해하지 마시고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요. 네.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이 코너의 일원으로 함께 하면서도 매번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또 준비하시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가 될 텐데 네. 매일매일 방송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네. CJY 걱정도 되고. 조아조아님이 어디서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이제 저 어디 안 가요. 이게 전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천기누설만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네, 조만간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뜻으로 어디는 안 가요. 그죠? 네. 네. 왜 보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부터는 네. 이 시간에 정착자 한 분을 네. 저희가 모시고 네. 새롭게 한번 정치를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볼 예정이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네. 천기누설에서의 M장과의 인연도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네. M장도 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저는 뭘 아직 또요? 일어나기 싫습니다. 네. 자, 200회 넘게 이어진 천기누설 기념할 만한 순간들을 영상으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네,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5번처럼 총선 이렇게 모를 때가 선거가 너무 어려워요. 희한하지. 희한하고 투표 진짜 이번만큼 고민할 데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지금 경험으로는 이번 총선처럼 희한한 총선은 보다 처음 희한하다 봐요. 해도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문가시잖아요. 어째 될 것 같아요, 선거? 아, 선거 우리끼리 결과? 한번 선거 결과? 뭐 에이, 그런 얘기 지금 좀 해도 안 되나? 초장에 지금 그거부터 말하면 재미가 없지. 그건 마지막에 하는 거고 살짝 돌려갖고 내가 이 얘기는 오늘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뭐냐면 뭐예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야, 그렇게 뭐 그러니까 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처음이니까 좀 거대 담론부터 얘기를 좀 해도 담론으로 괜찮지. 가자. 왜냐면 총선 성격이 네, 저 때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나죠? 저게 카페가 아니고 네. MBC 라디오 본부에 가면 그 회의 공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회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촬영을 했던 건데 초기에 제가 오해를 많이 샀죠. 왜냐하면 이제 박지훈 변호사라고 진행할 때 반말을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건방져서도 아니고 네. 그런 컨셉이었죠. 그게 뭐냐면 카페나 이런 사적 공간에서 네. 저하고 박지훈 변호사가 그냥 사담하듯이. 사담을 나누는 그런 네. 컨셉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사담을 나누는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존대어 쓰고 이런 뭐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말로 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 뭐 잘났다고 그렇게 자꾸 반말을 짝짝하냐. 그래서 그거 아닌데 네. 이런 오해도 많이 샀었다는. 그 설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머털도사와 얼수무당. 네. 그 오래 설정도 있었죠. 네, 오래 못 갔죠. 천공이 등장하는 바람에. 네, 좀 불편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순간 천공이 등장해서 머털도사는 버렸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초창기 함께했던 이 개국공신이죠. 박지훈 변호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잘 지낸대요, 그 인간은? 특별히 메시지를 박지훈 변호사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전에 시즌 중에 천기누설, 또 김종배 우리 평론가하고 또 MC님하고 최초부터 같이 했었는데 한 200회가 지금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옛날 생각도 납니다. 그때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었는데 두 번, 세 번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갖는 것도 놀랍고 또 이제 또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도 아쉽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이 천기누설이 이 시청자나 청취자분들한테 어떤 많은 어떤 정치적 또 재미있는 또 이런 영감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배 평론가 형님 고생하셨고요. 또 M장도 MC장은 고생하셨습니다. 자, 천기누설 영원하라. 네. 경쟁자 나오셨네. 네. 같은 아침 프로. 그러네요. 지금은 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청기누설 끝나는 기념으로 제가 그 M장하고 저하고 박지훈 변호사 같이 밥 먹자고 튕겼잖아요. 시간 없다고.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다음 주에 그래서 뵙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먹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먹기로. 워낙 바쁘신 분이어서 네. 박지훈 변호사가 뭐 신출귀몰 네. 현대판 홍길동이셔가지고. 약속 잡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제대로 셀럽이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알현을 해야 되는. 네. 그럼 뭐 이제 배우로도 나가시기 때문에.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초창기에는 특히나 이 예측이나 분석 외에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판도 예상을 좀 몇 번 하셨었거든요.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했었죠. 맞은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틀리면 막 이제 댓글에 네. 삐져가지고 그래서 예측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윤석열 총장 출마 안 할 거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역사의 길이 남을 예측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뒤에 반성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인터뷰를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네. 출마를 안 할 거다라는 거 뭐냐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측으로 해버린 게 나의 잘못이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공만 따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또 과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뭘 또 그런 보여드리려고 것까지 또.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정치판에 못 뛰어든다. 그리고 못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요. 못 나올 것이다. 네. 예. 만약에 그가 정말로 정치할 요량이었다면
아마 벌써 움직였을 거예요. 뭘 또 저런 거 틀고 그래요. 또. 야, 진짜 네.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구나 진짜. 역시 저희 청기누설은 이 밸런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인데도 이렇게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과도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는 그런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합니다. 틀렸고. 근데 저는 그때의 전망이 맞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았어야 된다. 그렇죠.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촌철분들 반응 한 번만 더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님, 영혼을 갈아 넣은 프로그램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현님, 정치 철학책 인용하면서 논평하는 것도 좋았는데 대신 읽어주는 느낌? 네. 민매드랜드님께서 천기누설이 젤로 시각이 좋았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코너 하나가 지금 끝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기회는 없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저 또한 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청기누설을 향했던 시선 중에 본방, 그다음에 JB타임즈, 네. 그다음에 다른 코너에도 좀 같이 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우리 M장의 또 고별사 한마디 들어야죠. 아, 예.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프로그램이었고, 공부도 하고, 여기서, 많은 걸 또 얻어갈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이건 또 아이고, PD가 저한테도 뭘, 감사장 아이고. 읽어드릴게요. 네네. 위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천기누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촌철들의 시선과 JB의 삐딱선 정신을 넘나들며 성실히 소통하고 진행하였으므로 마음을 담아 이와 같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제작진 일동.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한 일이 더 많은데, 네. 이렇게 또, 저한테까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부끄럽습니다. 아유, 한 게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코너 하나 없었는데 지금 솔직히 좀 약간 오그라들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럼 제작진들이 저한테 잘못한 것도 다 기억합니다. 펑크 낸 것도 지각한 것도라고. 역시 과도 짚어갑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근데 M장하고는 이제 청기누설에서는 이별이지만 어차피 이제 토요일에 토닥토닥에는 또 제 본방에 출연하니까요. 계속 하니까 네, 어디 거기서 가는 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니까 토닥토닥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네. 오늘 청기누설 그다음에 대미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M장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촌철님들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기누설은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